이스라엘은 사실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일단은 뭐 본인들은 인정 안 하지만 이제 핵을 가진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고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 경제력 뭐 이런 걸 가진, 최근 들어서는 에너지 자원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이러한 나라가 종교나 민족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면,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잘못하면 이제 파키스탄하고 비슷해지는, 좀 잘 사는 파키스탄하고 비슷해지는 모습이 되는 거 아닌가? 삼프로TV 5주년 특별 기획 추억을 쏘아놔라. 저희가 삼프로TV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컨텐츠들 다시 한 번씩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시간을 좀 갖고 있죠. 네, 오늘은 삼프로TV에서 뭐 주식이나 부동산 외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아니요, 부동산도 전문가로 사랑받았어 저분이. 네, 세계 여러 나라들을 소개해 주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그 컨텐츠, 우리 지금 현재 지구본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신 소장님이시죠. 네, 우리 최주영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주영입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삼프로TV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나라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게 됐습니다. 예. 어떤 나라들이 있었을까요?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나라 많지만 그 중에서도 참 이 나라 좋아하시죠? 이스라엘. 이스라엘. 예, 조회수가 300만 아마 넘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네. 자, 이스라엘은 작죠,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작나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작은 아주 드문 나라죠. 면적이 한 2만 제곱킬로미터. 그거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점령하고 있는 지역까지 합하면 3만 좀 안 되니까. 우리가 10만이잖아요. 대한민국이 10만 제곱킬로미터니까. 야, 그럼 경상 남북도에 뭐 강원도 조금 더 더한 정도 뭐 그 정도 되는데 인구는 900만이니까. 사실은 인구 밀도는 상당히 이제 높은 나라죠. 더더욱이나 사막도 있고. 야, 진짜 작긴 작구나. 예, 작습니다 보면은.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네. 수도가 어디죠? 이스라엘 수도가? 텔아비브. 그렇죠. 네. 우리는 텔아비브로 알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뭐야? 예루살렘이에요. 수도는. 올해 바뀌었어요? 아니요. 꽤 바뀐 지는 꽤 됐어요. 바뀐 거는 1980년? 우리가 미국이 인정을 안 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국제사회에서 잘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얘네 자신들은? 예, 그러니까 77년까지는 텔아비브가 임시 수도였어요. 지비가. 임시 수도였다가 1977년부터 이제 행정기관들을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시작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1980년에 법을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 예루살렘이 수도다. 예,라고 하는 이제 법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행정부처 대부분은 지금 다 예루살렘에 가 있어요. 그래서 1948년부터 핵무기 개발에 나서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진도가 안 나가죠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1956년에 아까 이제 그 2차 2차 이제 전쟁 때 그 벤구리온 수상이랑 이제 모세디안이라고 이제 애꾸는 그 국방부 장관 이 양반하고 당시에 이제 프랑스 이제 기모레 이제 그 수상이 이제 회담을 합니다. 회담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 앞잡이가 돼주는 대가로 이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에다가 원자로 플러스 재처리 시설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우라늄을 계속 공급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비밀. 프랑스가. 예. 왜 이렇게 그러면 갑자기 친해졌느냐? 이 프랑스하고 이스라엘은 이제 어쨌거나 좌우간 그 레지스탕스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나치 독일하고 맞섰던 이런 또 같이 싸운 정이 있구나. 같이 싸운 어떻게 보면 전후라는 또 옛날 이야기 하다 보면은 서로 이제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거죠 보면은 좀. 그리고 이제 동정심도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우호 세력을 이제 뭔가 중동에다 하나 만들어 놓고 싶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나라를 좋아하는 건지 그 컨텐츠를 좋아하는 건지 좀 헷갈리긴 신기해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을 좋아하실까? 예비군 훈련장에서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광화문에 나가도 이 나라 국기가 많이 보여요. 미국이랑 같이 이제 성조기와 함께 이스라엘 국기를 많이 흔드시기도 하고요. 되게 독특한 나라예요. 우리의 인식에서 그러니까 분류가 좀 독특해. 그러니까 다른 나라 외국은 그냥 외국이고 이국적이고 뭐 관심도 있고 한데 이스라엘 여기는 굉장히 독특한 점도 많고 하여튼 뭔가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분류하기가 되게 애매한 친구.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되게 잘 알고 우리는 되게 친한 척하는데 저쪽은 별로 우리한테 별로 관심 없는 그러한 나라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되게 뭔가 똑똑한 것 같고 되게 그
경제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 그렇다고도 하고 뭔가 숨겨진 카드가 있을 법한. 네. 교육도 독특하다고 교육도 하고 독특하고 노벨상 많이 받고 여성들도 군대 간다고 하고 하여튼 맨날 중동이랑 싸우고 예. 우리가 그렇게 많이 분석하고 연준의 의장은 제롬 파월 제하고 다 주의시고. 유대인이구나. 하여튼 좀 독특해 여기. 네. 예. 그 독특한 이스라엘이 요즘에 좀 못 보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별로예요? 되게 혼란스럽죠.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가 이제 독립한 지 이제 한 뭐 70년 네. 이제 상황 지나면서 뭔가 근본적인 이제 갈등을 이제 겪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고민이 뭐냐면 크게 이제 세 가지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종교가 유대교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대 국가이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나라와 똑같은 민주 국가이죠. 예. 그런데 영토를 원래 자기가 이제 유엔으로부터 할당받은 그 영토 플러스 점령한 영토를 그렇죠.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세 가지가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삐그덕거리면서 돌아가는 게 이스라엘인데 최근에 이 삐그덕거리는 게 좀 정도를 좀 넘어서고 있다. 나라가 매우 혼란스러워요. 네, 많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가끔 그냥 보다 보면 야 이러다가 얘네 정말 갈라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유대교잖아요. 그럼 제일 좋은 거는 뭐냐? 단일한 우리가 확고부동한 자신의 영토에 다 유대교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 민주주의 하면 제일 깔끔해요. 근데 제일 깔끔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 점령한 지역, 제3차 중동 전쟁 때 점령한 지역, 요르단강 서안, 예루살렘, 뭐 이런 지역들 어떻게 할 거냐? 거기가 원래 유엔에서 할당받은 이스라엘 땅은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불법 어떻게 보면 국제법적으로 보면 무력으로 그냥 점거한 무력으로 건데. 점거해서 지금까지 지금 이제 통치권을 행사를 하고 지금 있는 할당받은 거는 뭐 예를 들면 이스라엘 들어갈 때 있는 텔아비브 그쪽이죠. 그쪽 중심의 그 그렇죠. 땅이지. 예. 그러니까 이제 보면 그래 그럼 저 영토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저거 다 우리 라고 하고 거라고 하려면 거기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돼요. 다 쫓아내면 돼요, 사실은 문제는. 물리적으로 쫓아내면 되는데. 예, 다 쫓아내면 깨끗하잖아요. 다 그냥 우리는 신께서 우리한테 주신 그 땅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잘 살아요. 그럼 제일 깨끗한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옛날에 하던 그 아파르테이트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지. 예, 뭐 이게 이제 피부색이 아니고 이번에는 종교로 사람들을 다 일방적으로 밀어내면은 그러면 이거는 파시스트 그렇지. 국가죠 보면은 이렇게 갈 수도 없고 예.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다 그냥 다 끌어안고 다 우리 위아더 월드 하면서 그냥 같이 갑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게 제일 낫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민족 한 국가 뭐 어떻게 보면 종교는 각자 하고 종교는 각자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틀 안에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코리아처럼 예, 뭐 종교야 뭐 그게 중요해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근간이 뭐였지? 라는 거에 대해서 타 종교를 우리가 그렇게 끌어안고 살아가는 게 맞아? 라는 딜레마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아니면 이제 야 그러면 복잡하니까 우리가 제3차 중동 전쟁 때 새로 얻은 영토는 다 포기하고 그건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끼리 살아. 그럼 우리끼리 원래 살던 영토에 이렇게 살겠어. 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많은 박수 받겠죠. 유엔 저기 중동 국가나 많은 국가들이 이스라엘이 드디어 정신 차렸지. 어려울 거예요. 다시 땅 돌려준다. 그렇죠. 그거는 그런 일 없겠다라고 다들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원래 옛날에 라빈 총리가 그러려고 하다가 암살당했죠. 결국 암살당한 거죠. 뭐 엄밀히 말하면 딱 이런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종교, 그다음에 영토, 그다음에 민주주의 이 세 개라는 이거를 셋 다 이렇게 하려니 쉽지 않은 거죠. 트릴레마죠. 이제 보면은 이 중에서 두 개는 쉬운데. 그렇지. 뭐 하나 포기해야 되는. 예. 근데 이제 이게 그동안은 큰 문제가 안 됐던 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사적으로 뭔가 이 선을 넘는 발언을 하거나 그걸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 뭐 그걸 이제 뭐 극우주의라고 하든지 정통주의라고 하든지 부르는 세력들이 그동안에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뭐 군대도 안 보내고 네. 예. 뭐 세금도 내지 말고 그렇게 이제 살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제 머릿수를 늘려나가고 있는 거죠. 예, 정통 유대교 극보수주의자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인들도 그렇고 그 생각에 동조하는 일반 사람들도 좀 늘어나고 있고. 그럼 유대교도 포기 못하고 뭐 우리 땅도 포기 못하면 신인주식 땅인데 이거 어떻게 포기해? 팔레스타인 내쫓자. 그렇죠.
예, 그 신이 주신 땅에 이교도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내쫓는 게 이 신이 주는 사명을 달성하는 거지. 왜 민기적거리고 있냐라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좁은 나라잖아요. 작은 나라고 쓸만한 땅이 적으니까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넓은 땅을 향한 어떻게 보면 되게 본능적인 게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요즘에 네. 이스라엘 고민 중에 하나가 집값이거든요. 비싸요? 이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시위가 벌어진 요인 중에 하나가 집값이라는 요인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왜 집 더 못 짓느냐라고 하면 집 지을 사람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주로 써야 되는데 그것도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인도에서 많이 데려오려고 노력들을 해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부족해서 집을 못 짓거나 집값이 비싸지는. 네, 그런 요인. 근데 저는 사실 작년 이맘때 갔었거든요. 네, 가셨죠. 가서 느낀 거는 예. 작은 나라 같지가 않다. 물론 이제 그렇죠. 차 타고 쭉 가면 빈 땅이 엄청 많아요. 네? 근데 우리로 치면 신도시 지을 만한 땅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반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갖춰놓은 어떤 그런 기존 시가지에서 사람들도 살기를 원하니까. 네. 그러면 더 많이 이제 집을 고층화시키고 많이 지어야 되는데 아파트 때려줘야지. 쉽지 않은 거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로 묶어놨던 주변 지역으로부터의 압박. 우리가 이러면 저 아랍 애들한테 다 떼죽음 당할지도 몰라라는 것들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안에서의 갈등이 이제 더 분출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동안에 뭐 국제 뉴스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뭐 정착촌에 대해서 뭐 저희 점령지에 정착촌을 건설하는 일이 많으니 뭐 맨날 싸웠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동안에 이스라엘이 막 나갈 때마다 브레이크를 걸던 세력이 누구냐면은 법원이에요. 사법부. 이스라엘 사법부. 예, 이스라엘 사법부가 이스라엘 의회에서 막 정착촌 거기 이제 막 대규모로 건설 땅땅땅 두들기면 대법원이라는 쪽에서 그거는 합리성에서 벗어나. 야, 팔레스타인이 저 화내면 어떡하니?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이 합리성. 이 법이 합리적인 결과를 예측을 하고 만든 거냐, 아니면 그냥 감정적으로 만든 거냐. 이건 합리적이지 않아. 라고 해서 우리로 따지면 이제 위헌법률 심판처럼 그렇게 땅땅땅 쳐가지고 견제를 이제 해온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민주주의는 선출하는 사람이 우선이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대통령 수상 바꿔놨는데도 의회 내각제니까 의회에서 다수결로 국민의 다수가 정한 정치 세력이 자기들끼리 합의를 봐서 과반수로 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만든 법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법원이 자꾸 브레이크를 땅땅땅 걸면 이게 도대체 이게 민주주의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아니냐라는 이제 불만이 생겨나는 거죠. 사실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아마 최근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특정 정당이 과반수를 한 적이 없어요. 다 연정이죠. 예, 연정이에요. 당도 막 되게 많아요. 뭐 팔레스타인 당도 있고 막 여러 당들이 있는데 이들끼리 자관 이합집산을 막 해가지고 항상 이제 연정을 꾸려야 되는데. 연정을 꾸리다 보니까 이게 뭐 2당 정도 되면 2개나 3개 정도 당이면 그래도 괜찮죠. 근데 이제 막 당이 막 6개, 7개씩 되면 들어줘야 될 사항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김 프로님 다녀오신 이후에 그 이스라엘이 연초에 23년 초에 다시 선거를 해가지고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 이제 보면은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극우파 라고 하는 정통주의 이 사람들이 대거 이제 유입이 된 거죠. 장관. 그리고 공약사항 이 사람들 요구사항들이 뭐냐? 예루살렘 그 구시가지에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동안에는 관행적으로 가지 않았던 이런 지역들 내가 왜 못 가냐? 신이 우리한테 준 땅인데 가겠다. 네. 이건 사실 그 동안에 큰 문제 때문에 암묵적으로 안 하던 건데 뭐 버젓이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깡패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장관이 됐고 그 실제로 자기가 말한 걸 실천에 옮기는 상황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보면.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자 의회에서 이번에 다시 만들어 우리 이제 그런 권한 뭐 이제 그 사법부를 이제 약화시키는 어떤 그런 법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보면은. 그 법을 요즘 만들려고 하다가 치열하게 갈등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헌법에 있는 대로 하면 될 거 아니야. 헌법이란 법이 있을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의 약점 중에 하나는 헌법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헌법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네. 다른 법들이 있어요. 하위 법들은? 기본법이라고 하는 법들이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딱 나라를 만들 때 이 헌법이라는 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여기 종교
민주주의, 영토 이 규정을 도대체 모두가 만족시키면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럼 나 안 해. 막 뛰쳐나오는 이렇게 게 했네. 있고. 우리나라는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뭐 어디다 어디서 뭐 예.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딱 나와 예, 있는데 뭐 그렇게 딱 하려니까 예. 야 신이 주신 땅이 저기 있는데 이렇게 규정을 한다고? 그렇죠. 뭐 이렇게 됐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종교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일단 덮어놓자. 이스라엘은 나라를 만드는 게 먼저지. 아, 헌법 만들다가 싸우면 될 게 하나도 그럴 것 없겠다. 같네. 그럴 예. 수도 있겠네. 그래서 덮어놓고 이제 기본법 그 헌법을 막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경제에 관한 규정, 정치에 관한 재정.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 일단 합의되는 만큼 만들어놓고 세부적으로 다시 법을 만들어서 나라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좀 급하게 만들었지. 예.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럼 헌법에서 뭐라고 규정 안 해놨는데 그럼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하면 되지. 법원이 뭔데? 법원이 뭔데? 그래서 의회가 더 위에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민주주의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그 사법부에서 결정한 뭔가를 의회에서 다시 엎을 수 있는 이런 이제 법을 만들면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그게 민주주의냐? 라고 이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딱 칼로 두부 나르듯이 이제 그렇겠네. 종교적인 성향,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라인이 딱 거져버린 거죠. 네타냐후가 싫은 사람들은 야, 왜 법원의 권한을 그렇게 너희들이 마음대로 짓밟아 안 돼? 그렇죠. 라고 해서 시위하는 거고. 그렇죠. 네타냐후 그래 저렇게 해야지 나라꼴이 되는 일도 하나도 없이 이게 뭐냐? 아니 라고 하는 국민이 분들은 선출했는데 뭐 그렇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대규모 시위도 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뭐 국방 안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군인들, 현역 군인들, 그 다음에 이제 공군 예비역들, 뭐 파일럿, 전쟁 나면은 당장 전투에 몰고 투입되는 예비역들이 뭐 훈련을 거부한다든지, 뭐 여기 명령이 내리면 난 거부하겠다고 밝히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미국도 개입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쉽게 이제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미국이랑 사이가 되게 안 좋다면서요. 지금. 그렇죠. 뭐 저번에 이제 지구본 연구소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원래 이스라엘은 새로 총리가 딱 부임되면 당연히 백악관 가서 인사하고 관례죠. 관례인데 아직도 못 가고 있어요. 네타냐후가 지금 다시 총리가 됐는데도. 미국이 안 불러줘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 중국에 먼저 갈 수 있어. 그 트럼프 때 되게 친했잖아요. 그렇죠. 네타냐후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인적 관계가 정말 이제 이 외교적인 여러 문제를 이제 일으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내부적인 분위기가 점점 살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우리 뭐 외신 통해서 잘 나오지만 뭐 이스라엘 여군 비키니 입고 해수욕장에서 뭔가 경비를 서는 총 딱 걸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 가지고 누가 타치 안 하는 뭐 누가 뭘 입고 다니던 뭐 뭔 일을 하던 서로 타치 안 하면 되지라고 했는데 최근에 짧은 치마 뭐 짧은 팔 입고 다녔다고 버스 안에서 이제 막 두드려 맞는 이제 유대교 이제 근본주의자들한테 그 갈등이 심하군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은 뭐 되게 시끄럽잖아요. 아까 이제 처음에 김 프로님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엄청 예, 그러니까 이제 시끄럽다는 게 할 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누구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래요? 할 말은 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대학 도서관이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야, 그럼 이스라엘에서 회사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일단 들이받아요. 시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대가 누구든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벤처 기업이 흥하는 이유가 규모를 잘 안 키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으면은 작은 회사를 여러 개를 하기를 원해. 실제로 그래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으면 회의하면 저거 아닌데 그리고 그냥 야씨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내일 오후쯤 가서 몰래 얘기해드려야 되겠다라든가. 예, 뭐 어떻게 누구한테 좀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다든지 이렇게. 근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냥 그 자리에 신입사원이 싫은데요? 왜요? 이런 식으로 이제 들이받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를 설득시켜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싸움이 커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이런 건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식 민주주의, 이스라엘식 문화의 저는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종교적인 극단주의, 서로가 어떻게 보면은 그걸 인정 못하는 사람들끼리의 대립이 강해지면 과연 이스라엘이 이제 그렇게 되겠는가, 과거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가겠는가라는 이제 걱정이 요즘에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지금 약간 종교색이 짙어지는 건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시 종교의 시대가 오나? 이스라엘에? 아니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상상했던 거 막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만 듣던 사람들도 머릿속에서 비슷한 걸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같은 거를 보고 따르잖아요. 뭐 그래서 전설도 나오고 종교도 사실 그렇게 해서 등장이 드는데 사람은 이제 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뭔가 따를 꿈이 필요하고 그 꿈이라는 게 적당히 녹아나는 게 이제 원칙, 규범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 사람들이 따르고 싶어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잘 먹고 잘 살고도 싶고, 예.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이념적인 거, 내가 바른 사회, 옳은 사회를 만들고 싶어하는 또 열망도 있고, 삶의 의미.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 동안에 이제 보면은 세속주의, 자본주의 뭐 이런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득세를 하다가 이것들이 요즘 많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야 자본주의 세계화 그 동안에 몇십 년 해봤는데, 그렇죠. 이게 뭐야 도대체? 세상이 뭐 더 좋아지는 건 없고 더 안 좋아지고 힘들어지는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옛날처럼 사회주의 다시 하자, 뭐 자본주의 하자, 뭐 사람의 피를 끓게 하는 이런 요인도 없잖아요. 이념도 없으니. 이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빈틈을 뭔가 허한 가슴을 채워주는 게 결국 종교의 역할인데 이것들이 이제 다른 분야들이 잘 성장하고 있으면 종교가 종교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이념은 이념대로 또 뭐 세속 뭐 자본주의 돈 벌자라는 의식은 또 의식대로 이게 이제 밸런스를 맞는데 네. 많은 국가들에서 이게 밸런스가 무너지고 있는 그래서 인도도 그렇잖아요. 인도 같은 경우도 요즘에 보면 뻑하면 이제 힌두교도들이 이제 이슬람 때려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사실 그런 거 이제 많이 없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인도가 요즘에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이제 많이 성장하고 그러는 와중인데 오히려 그런 극단적인 갈등 구조들은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빈 허허한 마음을 채워주는 게 종교인데 그 종교가 모두를 이제 쌓는 게 아니고 배척의 종교, 남과 우리를 가르는 그러한 식으로 계속 가는 거 아닌가?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가 아니고 그게 민족이 대신하는 것 같고 중화민족주의, 네네네. 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 이제 서방 국가들 뭐 이런 국가들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어떤 이제 고민, 민주주의의 취약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드러나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이제 좀 들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민주주의라는 게 과연 절대선인가? 네. 엄밀히 말하면 민주정의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다스릴 사람한테 권력을 몰아주는 민주정의인데. 민주정이 압도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 우월한가? 네. 이게 정말 합리적이고 타당한가라는 근본적인 고민이라기보다는 반감 이런 생각도 이제 많이 드는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당연하지 않은 그러한 시대를 좀 진입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좀 근데 뭐 많이 들어요. 제가 짧게 길게 못 가고 3박 4일 이제 이스라엘 여행을 해봤는데 조금 충격적이었던 거는. 우리는 이스라엘 그러면 유태인들이 많이 거기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뭐 테라비브 이런 데 갈 일이 없잖아. 관광 도시가 아니니까. 예. 예루살렘이나 뭐 갈릴리나 가버나움 뭐 나사렛 이런 데. 이게 다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가이드가 설명해 주는 게 어떤 집이 있어요. 되게 좋은 큰 집이 있는데 거기에 긴 그 저 장대에다가 이스라엘 국기를 달아놨어요. 그건 뭐냐? 그 이스라엘 사람이 그 집을 산 거야. 팔레스타인 사람한테. 그래서 나 여기 이스라엘 사람 여기 살고 있다. 이거를 알리는 이스라엘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뭐 유대인이라고요? 유태인이 산다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불문율수로 그 동네에 살면 안 되는 건데 들어가서 살고 그게 이제 최 박사님이 얘기하는 종교적인 구구주의, 종교적인 원론주의자들이 그렇게 감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가 따라가냐? 군인이 따라 들어가요. 왜냐면 이 사람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도 보면은 그 옛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매달리기 전에 네. 그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뭐 그런 데 있잖아. 네. 거기에 또 이제 있더라고. 근데도 그래서 야 이게 우리가 생각하던 거하고 완전 다르고 그 올드타운이라고 예루살렘의 그 성 안에 되게 아름다워요. 네. 되게 아름다운데 거기에 골목골목마다 다 무장한 군인들이 있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완전 무장하고 지키는데 그것도 참 특이하더라고. 남녀 혼성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는 거의 100% 남녀 혼성 군인이 지켜요. 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냥 이제 힘이 없거나
그냥 작은 나라거나 뭐 그러면은 그냥 뭐 쟤들끼리 싸우는구나. 뭐 전 세계 200개 국가 맨날 싸우잖아요. 다들 지지고 볶고 싸우니까 그럴 법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은 사실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일단은 뭐 본인들은 인정 안 하지만 이제 핵을 가진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고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 경제력 뭐 이런 걸 가진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에너지 자원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이러한 나라가 종교나 민족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면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잘못하면 이제 파키스탄하고 비슷해지는 좀 잘 사는 파키스탄하고 비슷해지는 모습이 되는 거 아닌가? 신기하네. 그런 이제 생각도 사실 우려가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신정국가. 뭐 그렇죠. 이제 종교 유대교 이제 위주가 되고 그러면 이제 이 나라를 좋게 원래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열심히 시위도 하고 바꿔놓으려고 노력하지만 안 된다고 느끼는 순간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남아 있을까? 떠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세속주의자, 자유주의자, 어떻게 보면 사회의 근간을 이제 이루고 중립지대를 만들던 사람들이 뭐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외국어도 잘하고 국제적인 감각도 있고, 그러니까 뭐 꺼리낌 없이 그냥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로 떠나서 그럴 수도 있겠네. 한 50년 뒤에 이스라엘 가면 이게 머리 이렇게 꼰 사람들하고 용인 민속촌처럼 까만 모자 쓴 사람들만 다 모여 있는 거야. 예. 이란의 호메이니 그 살인처럼. 그렇죠. 뭐 신정 이슬람 공화국이 이란이잖아요. 근데 뭐 유대교 뭐 그런 식으로 보면 신정 국가가 안 세워지라는 법도 사실은 없다라는 거죠. 사실 1977년 뭐 이 당시에 이란이 뭐 여러 가지 소요 사태가 많았지만 신정 이슬람 국가가 생길까? 라고 생각한 사람은 전 세계에 없었을 거예요. 할레비 때는 장난 아니었지 거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이제 그 단계까지는 아닌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지금은 그래도 어쨌건 이스라엘에는 한 지붕에 우리가 서로가 이제 같이 가는 거야라는 의식이 이제 강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이제 약화되고 반복되고 이러면 결국은 뭐 내전까지는 안 가겠지만 극단적인 대립 구조가 이제 일상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문명이 백도하기도 해요. 사실 문명이라는 게 많이 그렇잖아요. 로마 제국이 그랬다가 이상한 중세가 되기도 했죠. 중세가 되기도 했잖아요. 그다음에 그렇죠, 뭐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문명이라는 건 한 방향으로만 이제 나가는 건 아니죠.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민주주의, 종교, 자본주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가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동안 자본주의가 이제 되게 득세를 하면서 그것들이 이제 여러 쫙 갔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채워주지 못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하기야 우리나라도 보면 언론 자유는 한 2단계 백도한 것 같아요. 최근 한 10년 사이에 여러 가지 말을 못해. 그렇죠. 아주 옛날에도 그랬다고 그랬어요. 말 잘못했다가 사형당하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아니 근데 정권 눈치 보면서 말 못하는 거는 아니지. 그 박통 때나 뭐 전통 때는 정권 눈치 보면서 하는데 요즘은 다른 거 눈치 보면서 말 못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많지. 박통 전통 때는 그랬다가 노무현 이명박 때는 꽤 괜찮아서 그 사이 노무현 후반 때와 이명박 초반 전반전은 그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저 사람 의견 저런가 보다 기분 좀 안 좋은 말은 좀 심하게 하네 뭐 그렇으나 그게 뭐 프리덤 오브 스피치지 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뭐 말을 못해.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가 그냥 우리는 특히 대한민국은 쭉 앞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사회는 좋은 방향으로 어떻든 간에 간다고 생각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경계심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게 요즘 이스라엘을 보면서 좀 많이 느껴집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뭐 우리 최준영 박사님도 재밌는 거 해줬지만 그 인남식 교수님의 중동학개론을 꼭 한번 다시 소환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검색창에 최준영 이스라엘, 인남식 이스라엘 이 정도 치면 인 교수님이 찐이시죠. 하여튼 그러면 진짜 이스라엘 국민들보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더 잘 알게 된다. 너무 과도하게 많이 알려드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할 만큼.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스라엘 오랜만에 저희가 다시 한번 소환해서 현재 상황 한번 업데이트를 좀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아주 재밌는 나라가 아마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여행해 보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입관을 갖고 있다가 2주 전에 52주 신고가에서 공부를 해봤더니 회사가 많이 바뀌었네. 52주 신고가. 이렇게 우리가 캔슬링을 하다 보면
야, 참 좋은 회사구나 막 이런 느낌이 막 드는 경우가 있는데 텐슬렛. 어떤 기업을 어떻게 분석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더 강력하게 돌아온 기업 탐정 체슬리 시즌 2. 꾸준히 기업을 올바른 방법으로 분석을 하시는 그런 습관을 기르시면 반드시 투자의 고수가 될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 방법에 저희가 항상 체슬리가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프로 앱 혹은 영상 하단의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합류하세요.